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리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도?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윤청장 일탈.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오늘 이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시국을 어렵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떤 이익 세력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미국도 그렇고 테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끄럽게 나라를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면 이렇게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뭐 TV만 틀면 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떠들어대면 국민들은 외면하게 돼 있어요. 싫으니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보기 싫어. 지금 뭐 나인 사태니 뭐 옵티머스 사건 뭐 이런 사태들 자체가 질질 끌고 가죠. 나인 사태 같은 경우는 뭐 김봉현 씨인가요? 전 회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95년도 완화한 어떤 이런 사모펀드 관련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언론이나 방송에서 떠들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를 지켜줘야 되는 거지.
감추고 지키고 어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또 떠들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탈핵에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80%가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정치는 나쁘다. 정치 아유 지겹다. 이렇게 국민들 외면하고 관심을 어떤 생각들을 진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윤석열 총장님 지휘하지 마세요. 윤 총장님이 한 말이 있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나쁜 사람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은 특히나 중앙일보에서 더 윤석열 총장을 지켜주고 있죠. 더 감싸주려 하고 검찰 내부는 기수문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 이거에 대한 어떤 예의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검찰 내부에 그런 기수 문화가 아주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금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현장 사상 세 번째니 어쩌니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결론은 검찰을 지키고 싶은 거겠죠. 그들의 같은 소수의 이익 세력들이 윤석열 총장 지금 자체에서 자기 가족들 관련해서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제일 윗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검찰총장 가족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실은 지금 검찰 문화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 근데 윤 총장 관련해서 가족도 주변인 관련해서 의혹들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거겠죠.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또 써냈네요.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7년 전 폐기된 의혹까지.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 조작설. 경찰 내사 중 폐기됐다. 수사 대상자 회사 전시의 이런 언론과 우리가 검찰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검은 유착.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계속 추천하고 있지 않죠. 4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야당 목에 수사처장 몫을 지금 엉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추천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천이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이 25일인가요? 그때가 되면 야당의 암호 무게도 우리가 180석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죠. 어떻게든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또 설치돼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소권을 가져야 됩니다. 수사권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기소권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라는 것이 생기면 옥상옥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검찰에서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하면 수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총장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가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어떤 회사들 속에서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돈을 받아먹었다. 돈을 받아먹었는데 그게 검찰의 수사 대상인 업체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 이런 설들이 나오는데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왜? 모든 게 지금 어떤 대기업들 관련한 언론도 마찬가지고 YTN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수수설, 금품 수수 이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론에서 방송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때렸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설, 이것도 경찰 내사 중에 폐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모 최씨 요양병원 설립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을 위반을 했는데 입건이 안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입건이 됐고. 또 전에 한번 또 잔고 이종 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었죠. 재판에 이게 넘어가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이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나 걸렸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 어떤 사건들 처리할 때 보면 지금 여당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언론이나 검찰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합니다. 그런데 야당 국민의힘당은 시간을 오랫동안 주죠. 내사를 오랫동안 합니다. 본인들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사건들에 지금 하고 있으면 언론들이나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여야 구별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단체 모양새만을 띠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또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이게 공소시효가 잔고 증명서 위조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이것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병원 설립 관련해서도 병원 운영자 부부와 공동 이사장 등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공동 이사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장모만 처벌을 피해갔어요. 아주 이게 뭐 우연일까요? 또 윤석열 총장 관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들여다보면 경찰들이 검찰에 수없이 영장을 신청하지만 번번이 기각을 시켜요. 이 윤호준 씨가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죠.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표현하는 윤대진 씨 부원장의 친형이죠. 최측근이죠. 윤호진 씨, 윤대진 씨가 뭐 이런 가족 관계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전시 기획자였던 그 부인은 이런 것들이 검찰들이 수사 대상인 업체에서 이런 검찰 수수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춥니다. 어떤 걸로 감추느냐? 나임 사태로 수없이 때려서 그건 하나의 그 사모펀드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사기한 사람의 어떤 일을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이거를 끌고 가 내년 보궐선거 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야당에서는 특검 하자고 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관계, 문제들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묻혀져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북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기꾼 말 한마디에 지금 국가가 온통 옵티머스 나임 사태로 도배가 돼 있어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 물론 안타깝습니다. 옛날 2015년도 사모펀드가 완화되지 않았을 때는 5억 이상의 돈을 갖고 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완화되면서 뭐 1억만 돼도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 근데 사모펀드 투자하는 거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 이익 보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물론 그 정말 안타까워요.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했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돈을 몇 억씩 넣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윤석열 총장님이 자리에 내려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언론에서는 왜 그런 거를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충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예요. 윤석열 총장님도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이해관계 충돌이 됩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도 자리에서 내려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님도 이번 기회에 내려오셔서 갈 길을 가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뭐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죠.
제2조 2항하고 제2조 3항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제2조 2항입니다. 2조의 2, 제2항. 제3항 한번 읽어볼게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차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며 제적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은 과거에 81년도 전두환 시기 때 처음 제정이 되죠. 그거 뭐 김대중 정부 때는 부정방지 종합대책 발표되고 부패방지법이 2001년도에 또 제정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되고요.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이해충돌에 윤석열 총장님은 지금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자리 지키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기수문화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관련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님의 어떤 일탈들은 물론 어떤 권력을 이용한 어떤 사실들이 정확히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이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밑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두 번째로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이 사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조국 같은 전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때렸잖아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지켜줍니다. 묘하죠? 이 소수의 어떤 이익 대변인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은 그들의 소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았냐 하는 설들을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걸로 가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거 일부 윤 총장 일탈,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참 놀랐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